전 일단 속이 좀 답답했습니다. 관련된 카페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뉴스를 통해서 저도 보게 됐었는데요. 브레이크 타임 칼같이 지키고 손님 들어오려고 하면 마감. 손님 있는데 저희 마감이라서요 하면서 눈치 줌. 인스타 마케팅용으로 손님 없다고 하소연하는 영상 올림. 저도 식당을 하다 보니까 브레이크 타임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들이 상당히 깐깐해져서 예전에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5인 이상 자영업자들도 정말 돈을 못 벌고 힘든데 주 5일 근무제를 다 해야 되고 주 52시간 거기에 또 뭐 주휴수당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까지 또 이렇게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요. 근데 이제 저는 미래에 쉴 수 있는 걸 미리 당겨서 쉬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이게 1시간 문 더 일찍 열고 1시간 더 늦게 닫고 해서 주변에 경쟁하는 곳들과 차별적인 뭔가 운영상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사장님이 직접 근무를 하면 사장인 내가라도 홀주방 왔다 갔다 하면서라도 손님을 유연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뭐 알바 퇴근시키고 사장이 좀 더 있더라도 그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내가 희생하면 희생을 하는 건데 이걸 또 직원들한테 전가해서 하기에는 아마 경영난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 장고 끝에 악수 든다는 게 이와 같은 거 같아요. 우리 장기나 바둑 둘 때 엄청 고민하고 신중하게 한 수를 뒀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수라는 거죠. 장사는 기세고 기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나 1억 팔았어. 5천만 원 벌었어. 이와 같은 자랑을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객한테, 소비자한테 우리는 오늘 방문해 주셔서 우리가 그래도 직원들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금팔찌, 금목걸이 차면서 고객을 응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와도 이 집은 뭐 잘 먹고 잘 사네. 뭐 사장님이 너무 좀 별론데 이렇게 또 고객 이탈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운, 기세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충분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마케팅으로 SNS로 사람들한테 전달하면 중요한 좋은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례로 뭐 매장을 주방을 깨끗하게 청소한다든가 신메뉴를 맛있게 개발한다든가 그런데 내가 안 되는 모습을 굳이 하소연하듯이 보여준다는 건 이 기운과 기세가 없을 수밖에 없는 매장 그런 매장은 가고 싶지 않게 고객들한테 알리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게 이제 장고 끝에 악수 든다는 표현과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같은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 쇼츠에 올릴 때와 인스타 릴스에 올릴 때 이 조회수와 반응 자체가 또 정말 많이 틀리고요. 고객한테 내가 여기 있어 라고 알리는데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알리느냐? 내가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올리지 않고 그냥 일개 쓰듯이 아무거나 찍어서 올리면은 결국에는 그거는 마케팅적으로 효과를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으로 워라밸 추구함, 오픈 시간 휴무일이 들쭉날쭉함, 주말에 놀겠다고 주말 장사 안 함. 이런 사람이 있나요? 실제 많습니다. 제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만 정말 자영업이잖아요. 말 그대로 내가 사장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시간 할애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가게 문을 닫는 사람들은 그렇게 드물 거예요. 하지만 내가 자리를 비우고 직원한테 맡기는 사람들은 정말 많을 거예요. 가게 문을 닫는 거와 직원한테 맡기는 거는 동등한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주인이 없는 가게일수록 아까 연결되는 부분인 게 브레이크 타임 때 오는 손님 내지는 마감했는데 안 가는 손님한테 그래도 우리는 상냥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주인이 없는 가게는 내가 불편해요. 이 손님 때문에 지금 1분 1초도 내가 긴장하면서 쉬어야 되고 그 응대 자체도 난 싫어 하는 사람들은 매몰차게 고객한테 싫은 표정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주인이 있는 가게와 없는 가게는 매출 차이도 나고요. 이렇게 고객과의 약속이 정말 중요해요. 개인 매장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정한 시간에 열고 일정한 시간에 닫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주인이 항상 출근을 하고 항상 그 기에서 마감을 하고 퇴근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 매출 차이, 수익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발생합니다.
말 그대로 주인이 그 안에서 같이 열정적으로 호흡하면서 같이 참여해서 일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어쩌다가 한번 와서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은 본인들보다 일을 더 못하면서 잔소리만 하고 있는 사장을 곁에 둔 직원,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장을 바라볼까요? 사장이 없으면은 계속 맛있게 이렇게 화제거리를 삼아서 이야기를 또 하겠죠. 그러면서 직원들끼리 돈독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와 같은 직원 중에 한 명이 이탈하면 모두가 다 같이 이탈이 되는 이런 악순환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에 놀겠다. 주말 장사를 안 한다고요. 물론 주말에 한간 상권이 있을 수 있죠. 이게 그 5인 이상이 되면 또 주 5일 근무제를 좀 어느 정도 해줘야 됩니다. 그 5인 이상이 되면은 뭐 52시간 근무제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또 많은 근로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TO가 제대로 안 나오면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구해지면 또 운영상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서 문을 닫고 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뭐 두 번씩 쉬는 데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뭐 상권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장인 상권, 완전히 전형적인 오피스 상권의 경우는 회사원들이 없으면 하루에 뭐 1, 20, 2, 30 파는데 이매출 팔라고 주인도 나오고 일하는 사람도 나와서 가만히 있다가 어쩌다 오는 손님만 받고 가기에는 차라리 문 닫고 쉬면서 재정비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판단해서 쉬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저는 자영업이 개인 택시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 택시가 운영을 하면 손님을 받고 손님이 타고 가면 갈수록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이게 차를 그냥 세워놓으면은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매출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는다. 이게 한 주가 아니라 매주 쉬게 되면 4주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씩이면 400만 원이고 1년으로 따지면 또 큰 금액이기 때문에 쉬는 걸 이렇게 워라밸하려고 선택한다? 저는 배가 부른 케이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돈 몇천 번다면서 자랑함. 장사 초반에 버는 돈이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함. 장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외제차 뽑음. 정말 많죠. 이런 사례들이. 그리고 이게 장사꾼 똥은 개도 안 먹는다. 이 말을 저는 처음에 장사를 하면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제가 어렵게 29살 때 지하철역에서 김밥 팔고 모텔촌 다니면서 찹쌀떡 팔고 일반적인 상점 다니면서 복조리 팔고 이렇게 판매업을 하면서 종잣돈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첫 재가게를 했을 때 그게 현금 1억 모아서 전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거의 한 8년 정도 제가 모아서 첫 창업을 했는데 망하면 안 되잖아요.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이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하루에 장사가 잘 되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곧 있으면 곧 건물 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다음날 갑자기 매출이 너무 안 나와요. 장사가 안 돼요. 그럼 내일 당장 망할 것 같은 불안감이 와요. 이게 일희일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속이 썩어서 이 썩은 변이 나오면 개도 안 먹는다는 얘기.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이게 현장에서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초반에 장사 시작하시는 분들 그 초반의 수익이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 전 아까 뭐 뒤에도 무한리필 창업에 대해서 질문이 있지만 무한리필도 돈을 벌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돈을 정말 벌려면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해서 꾸준히 했을 때 돈을 버는 거지 한 3개월, 4개월, 6개월 하고서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원금 회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착각은 내가 첫 달에 돈 많이 벌면 이걸 꾸준히 오래 벌 거라는 착각을 하십니다. 초반에 버는 돈이 반짝 나올 때 팔아 제끼고 도망가면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주식이 오르면은 팔아야 되는데 더 오를까봐 못 팔죠. 장사가 잘 되잖아요. 더 잘 될까봐 더 잘 되면 내가 더 벌어서 팔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엔 장사하는 사람들 대부분 프랜차이즈도 상품이라고 제가 이야기하지만 돈을 버는 소수의 사람들은 잘 파는 사람들이에요. 이 셀프라이프가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진입했는지를 알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해봤자 얼마나 가겠어 하지만 일정 시간까지 가다 보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지 하고서는 뒤늦게 막차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 거를 상품을 사냐면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의 상품을 양도양수해서 사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되는 사람, 잘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수익을 잘 어떻게 보면 회수하고 그리고 잘 될 때 박수 칠 때 떠나라는 것처럼 큰 권리를 받고 넘겨주고 또 다른 상품을 선택하러 다니는 거죠. 이걸 보는 안목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잘 되면 더 잘 될까 봐 더 잘 될 걸 생각해서
못 팔고 결국에는 안 되면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거든요.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서 올라오겠지 이런 미련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정말 바닥 밑에 지하실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가게가 양도양수가 안 돼서 원상복구라는 걸 하는 거죠. 결국엔 내 보증금을 손해 보면서 가게를 철거를 다 하고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최근에 전 지금도 22년째 하고 있지만 제가 직영점을 많이 할 때는 13개까지 했잖아요. 지금 현재 5개 중에 최근에 하나를 정리했습니다. 올 1월에. 이것도 프랜차이즈를 제가 했었거든요. 프랜차이즈 저도 회사도 운영하지만 괜찮은 상품을 선택해서 가맹점을 운영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프랜차이즈가 좀 유명한 전국에 500개가 넘게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었고 저는 그거를 6년 전에 선택을 해서 했었습니다. 했는데요. 작년에 정말 높은 권리금에 그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름에 너무 잘 되잖아요. 술집들이, 맥주집들이. 올 여름만 이렇게 내가 견디고 팔면은 이 여름에 일어나는 매출이 얼마나 큰데 조금만 더 있다 팔아야지 했다가 가게를 못 팔 뻔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너무 유난히 추웠어요. 왜냐면은 저가형 술집들이 너무 많이 맥주를 1,900원에 팔면서 나왔었고 이제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이 브랜드를 아무도 양도양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권리를 못 받고 헐값에 정리한 최근의 경험입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잘 못합니다. 네, 어렵습니다. 기본기 없이 마케팅으로 승부 보겠다고 함. 골목 상권 가서 마케팅으로 승부 보겠다고 함. 손님들이랑 기싸움하는 사장 많음. 가게 앞에서 유니폼 입고 흡연함.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창업하는 분들이 돈이 없는 걸 핑계 삼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창업을 미루고 경험을 쌓아서 자본을 만들어서 좋은 자리에서 해야 뜨내기라고 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케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급한 거죠. 성격이. 빨리 창업하면 그냥 바로 다 부자가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돈이 당장 필요해서 창업을 하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급하게 창업을 하는데요. 돈이 없이 급하게 창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악수를 두는 거는 B급지가 아닌 C급지 자리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권리금이 없는 보증금이 낮은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적은 이와 같은 C급지 자리에서 마케팅만 하면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또 심지어 가격도 높게 받지 못해요. 경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렇게 땡처리하는 곳들, 일반적인 비싼 임대료를 가지고 있는 1층에 땡처리, 신발이나 의류 같은 거, 화장품 같은 거, 다이소는 아니지만 싸게 판매를 해서 재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단기간 계약을 해가지고 현수막 걸어서 이렇게 장사를 하잖아요. 그런 데는 정말 저렴하게 파는데 저렴하게 팔 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 재구매가 안 일어나도 신규 고객이 끊임없이 오는 곳에서 장사를 해야 돼요. 저가 창업의 기본이죠. 근데 저가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다. 그러면 구석진 데서 저렴하면 온다라는 착각을 해요. 그때는 가격 경쟁이 아닌 가치 경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맛만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 맛의 비주얼을 담고 그 비주얼을 기대 이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의 가치를 담고 그걸 SNS로 알렸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먼 거리지만 거기까지 찾아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통해야지 정말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그곳을 찾아가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마케팅만 하겠다. 너무 이게 마케팅을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창업을 더 쉽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권에 대한 이해도 하면 좋은 게 이렇게 성수나 이태원이나 경리단길, 용리단길 하는 곳들은 젊은 사람들이 일부러 시간 내서 약속을 잡고 만나러 가잖아요. 이런 곳들은 기본적으로 찾아가야 된다라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동네 상권의 후미진 데에는 기본적으로 접근성에 편리한 데까지 내가 거기를 찾아가야겠다. 그거는 동네 사람들 이야기지 멀리 있는 사람들이 굳이 제가 사는 당산의 골목길에 있는 식당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 한 곳만 그런 집이 있으면 굳이 거기 가서 그것만 먹고 연계가 안 되잖아요. 뭔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좀 특별한 것들이 모여있는 그런 특별한 상권, 모이는 상권에서 또 해야지만 마케팅도
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적재적소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60%가 뭐 3년을 못 버티고 폐점을 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본 소양 부정적이고 무언가 성향 자체가 이 자영업에 안 맞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기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손님들과 기싸움도 하고 자존심 싸움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집에다가 한켠에다가 내려놓고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전 자영업자의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쓸게 다 어떻게 보면 빼놓고 나와야 고객들한테 정말 내가 나를 생각하기보다 또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서 더 응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손님은 왕이다, 고객은 왕이다 그러는 것보다요, 동등한 관계가 돼야지 그 관계가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또 이렇게 주류 쪽 그 주점업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또 동네 상권에서는 특히 손님들한테 더 대우해주고 지역 상권일수록 또 그 사람들이 터전이기 때문에 더 응대를 더 잘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그 손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산다라고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는 갑질 아닌 또 갑질을 할 수도 있는 상황들도 생기고, 그래서 적정한 선을 두고 운영하는 게 맞지 너무 가까워지고 흡수될 정도로 친해지면 결국에는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또 무리하게 좀 본인 스스로 느꼈을 때 좋은 대우가 아니고 좋은 서비스가 아니면 바로 또 컴플레인으로 이어져서 그게 이제 또 문제를 만들기도 하죠. 이 가게 앞에서 유니폼 입고 흡연하는 거는 지금도 지나가다 보면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 이 가게 위치가 괜찮으면 곧 있으면 나오면 내가 이 가게 인수해야 되겠다.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조만간 나올 가게, 이거 오래 가지 않을 가게.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거든요. 직원이 나와서 이렇게 담배를 피고 유니폼을 입고 흡연을 한다. 이거는 안에서 그와 같은 통제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교육이 없는 곳은 청결에 대한 교육도 없어요. 그 손도 깨끗이 씻고 손님의 응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매뉴얼조차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방만한 운영을 또 하니까 흡연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게 이 자영업 시장인 것 같습니다.